안녕하세요. 오미오미 메이커입니다. 모델분이 지금 여러 번 메이크업을 하게 돼서요. 베이스는 가볍게 다시 수정한 상태에서 메이크업 들어갑니다. 바로 색조하게 되는데요. 모델분이 가지고 있는 머리 컬러에 최대한 가깝게 그리고 최대한 어두운 컬러를 뽑아서 눈썹에 얹어볼 생각이에요. 정말 투루 블랙 컬러를 얹어서 조금 시원하면서 또렷한 눈썹 모양을 만들려고 합니다. 피부가 정말 섬세하고 이제 민감할 수 있는 피부여서요. 메이크업 터치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얼굴을 만질 때도 되게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지금 면봉 부분으로 만진 게 모델분 가지고 있는 점인 줄 몰라서 계속 터치를 하는 거여서 미안했습니다. 처음 생각할 때는 약간 머릿속으로는 레트로적인 눈썹을 그려서 얇고 블랙으로 또렷하게 해볼까 했는데 눈썹이 워낙 튼튼하고 형태감이 좋고 모의 양도 많고 이래서 그냥 본인의 눈썹을 살려서 하는 게 더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께감 있으면서 또렷하고 진한 블랙 눈썹 모양을 완성하려고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그래서 뭉쳐 보이는 부분을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두께감 있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계획에서 수정되는 바람에 눈썹 그리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렸네요. 눈썹 앞머리까지도 많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평소에 그리는 디자인보다는 훨씬 더 조금 더 형태감이 진한 눈썹을 그리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저쪽에서 그리다 보니까 오른손잡이여서 제가 눈썹을 그리다 보면 제 머리통이 언제 카메라를 가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쪽 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있습니다. 두께감 있게 그리는 게 느껴지시죠?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까지 진하게 그릴까 싶은 디자인으로 그려보고 있습니다. 눈 앞머리까지 형태감을 진하게 하고 있어요. 반대쪽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눈썹만 보면 너무 진하고 또렷하고 형태감이 너무 진한 느낌이 나는데 전체 메이크업을 또 완성하고 나면 그렇게까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서 우선 만약에 너무 진하다 그러면 나중에 수정하려고 했어요. 메이크업 하다 보면 모델분의 평소 메이크업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메이크업을 기대하고 오셨는지 다양하게 대화를 하면서 메이크업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예쁜 부분이 이거를 살리는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지금 메이크업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속눈썹이 아무것도 안 바른 처음처럼 가벼운 상태는 아니어서요. 뷰러를 할 때도 조금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뷰러를 할 때 속눈썹을 붙일 걸 계산해서 너무 다른 때처럼 속눈썹 안 붙일 때처럼 컬링감을 강하게는 못하고 있어요. 나중에 속눈썹 붙일 거 계산하면서 소프트하게 조금 잡아주고 있어요. 컬을 이렇게 하고 간만에 젤 라이너를 이용해서 라인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젤 라이너를 그릴 때 이렇게 저는 스퀘어 브러쉬를 자주 쓰고 있거든요. 또렷하게 점을 찍듯이 꾹꾹 눌러서 일자 형태를 만들어주고요. 눈을 떴을 때 보이는 점막 부분이 되는 데는 다시 또 조금 더 추가해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점막을 우선은 넘어가지 않고 그린 다음에 충분히 눈의 디자인에 맞게 그려졌다 하면 더 안 그리고요. 조금 더 두께감이 있으면 예쁘겠다면 그때 좀 두께를 올려서 그리긴 해요. 제가 많이 가리죠?
눈 뒤 이렇게 어떻게 빼느냐, 라인을 어떻게 빼야지 예쁜 거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눈마다 다 감이긴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한 3분의 2인 지점부터 조금 옆으로 빠지듯이 그리면서 나머지는 눈을 뜨고 그려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거의 라이너는 눈을 감고 있는 것만 보지 않고 눈을 뜬 상태의 모습을 많이 보기 때문에 눈을 뜨고 감고를 반복해서 위치를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눈을 뜬 모습 다시 보고 다시 체크해서 그리고 다시 뜨고 체크해서 그리고 이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 떠서 다시 확인하고요. 다시 눈을 뜬 상태에서 자리를 잡으면 그 상태에서 조금 보충해서 그려야 될 부분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모델이 되면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해요. 근데 모델분이 잘 해주셔서 라이너를 쉽게 그릴 수 있었어요. 뒤쪽 이렇게 조금 정리 면봉으로 해드리고요. 이게 처음은 눈을 감고 뜨고 하면서 라이너를 그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만약에 다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눈을 뜬 채로 뒷 라인을 그린다 그러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잘 도와주셨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거울을 보지 않고 메이크업을 하다 보니까 왼쪽 오른쪽 밸런스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밸런스 맞추려고 메이크업을 보게 되면 카메라를 등지게 돼요. 모델의 얼굴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제 머리와 등이 나오더라고요. 모델분의 라이너를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섀도우를 바르는데 보통 섀도우 베이스, 중간 단계, 진한 색, 그리고 라이너 이런 순으로 메이크업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라이너의 컬러가 더 또렷하게 보일 수 있게 라이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진한 섀도우 먼저 그 다음 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연한 섀도우로 이 얼룩지지 않게 그라데이션 하는 방법을 쓰거든요. 그렇게 하면 소량의 섀도우를 바르고도 눈의 밀착감이 더 높은 것 같아요. 1차, 2차 너무 밝고 베이스 컬러만 너무 많이 바르면 막상 입혀줘야 될 컬러가 눈에 잘 안 먹을 때가 많아요. 이 힌스 섀도우를 너무 좋아하는데 조금 깊이감이 있어서 데일리로 맑은 색깔을 쓰셨던 분들은 좀 싫어하실 수 있는데 가을, 겨울 때 또 쓰기에도 무드 있어 보여서 저는 조금 좋아해요. 지금 더분에 있는 이 02번은 혼합형이라서요. 길이감이 미리수가 전부 달라요. 제가 알기로 8mm, 9mm, 10mm 이렇게 세 가지 미리수가 한 통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부러 사용해서 해봤습니다. 눈 앞쪽은 짧은 거, 눈 뒤쪽은 좀 긴 거 이렇게 붙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붙이고 이미 이렇게 작업이 되어서 나왔어요. 잘라서 나온 걸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쓰기에는 대가 좀 두껍고 조금 섬세하지도 않고 이래서 좀 쓰기는 쉬운 편은 아니었어요. 뭔가 화보를 찍을 때나 이런 데 쓰기에는 좀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데일리에 쓰기에는 전혀 무리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처음 속눈썹을 잡는 분들에게는 이런 제품이 훨씬 더 편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제품으로 눈 조금 또렷하고 볼륨감 있고 속눈썹 강조하는 메이크업을 할 때 지금 이 제품을 사용해서 써봤어요. 뒤쪽은 앞쪽보다 훨씬 긴 거를 붙였고요. 나머지 앞쪽은 조금 짧은 걸 사용해서 붙여봤습니다. 지금 쓴 건 좀 처질 것 같아서 다시 다른 마스카라로 바꿨어요. 맥스펙터 래쉬 크라운 마스카라인데요. 이 마스카라가 좀 한 올 한 올 깔끔하게 보이는 데는 정말 1인인 것 같아요. 이 마스카라랑
에스쁘아 마스카라. 너무 깔끔해서 좋은데 다만 컬링감이 완벽하지는 않는 느낌이 나서 붉고데나 이렇게 열 처리를 하기 전 단계에 쓰고 그 다음에 붉고데를 다시 올려주거든요. 그러면 조금 깔끔한 속눈썹은 할 수 있고 처지지 않게 작업할 수 있고 해요. 조금 더 연결감 있게 위아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컬러예요. 반대편 눈 아래도 바르고 지금 보니까 언더 안 한 것도 예쁘네요. 언더 마스카라를 했는데 그리고 눈 앞뒤로 길게 뻗은 느낌이 나게끔 하기 위해서 앞쪽 뒤쪽 위주 발라줬고요. 미샤 캐럿 버터 크림 먼저 바르고 그 다음 맥스팩터에 크림 블러셔를 다시 얹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컬러가 섞이면서 좀 베이지 오렌지색 컬러가 되게끔 해봤습니다. 뭔가 눈을 강조한 메이크업을 하고 나니까 블러셔가 핑크 톤이 올라가는 게 별로일 것 같아서 이렇게 해봤어요. 언더 마스카라도 꼼꼼하게 발라주고 있습니다. 특히 언더 마스카라는 컬링감이 있고 고정력이 좀 잘 되고 가벼운 타입을 발라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도 클리오 마스카라를 즐겨 쓰고 있어요. 지금도 클리오 쓴데 이만한 마스카라를 못 찾은 것 같아요. 다른 마스카라 연구해서 또 써보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가고 하고 있어요. 이 언더 마스카라를 강조할 때는 한 번만 발라서는 거의 좀 어렵거든요. 한 번 바르고 말린 다음에 조금 더 바르고 그게 굳은 다음에 다시 또 고정이 되면 다시 또 바르고 이걸 좀 한 3-4번 반복하면 속눈썹 언더 없는 사람들도 웬만큼하게 되게 강조됨이 잘 느껴져요. 오히려 너무 기신 분보다 짧은 분을 마스카라를 해서 강조하는 게 더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립 컨실러 바른 위로 입생로랑 워터 스테인 발랐는데요. 지금 처음 바를 때는 핑크색이 되게 많이 보이는데 이게 좀 붉은 톤으로 차분하게 이제 흡수된다고 해야 되나? 착색제가 남아있어서 이제 흡수되고 나면 또 컬러가 달라져요. 그래도 이걸 바르면 뭔가 워터 스테인의 특유의 광택감이 있어서 부드러워 보이는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맑아 보이고 부드러워 보이는 효과. 눈 밑은 마스카라 마무리하기 전에 붉고데를 한번 해서 아래쪽으로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뒤집어지게 아래쪽 방향으로 많이 눌리게 해줍니다. 위는 위쪽으로 아래는 아래쪽으로 해서 훨씬 더 강조해줍니다. 위아래 조금 덜 합쳐진 부분은 이렇게 합쳐주고요. 파운데이션 브러쉬나 컨실러 브러쉬에 남아있는 여분으로만 입술 주변 중앙부 정리해서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조금 더 파운데이션을 더 바르지 마시고요. 그냥 있는 파운데이션 브러쉬에 묻어있는 걸로만 정리해도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이렇게 보니까 이런 메이크업 예전에 많이 하던 메이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쁘네요.